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17년 만에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 국내의 최고 전문가가 계십니다. 3고초를 해서 제가 오늘 초빙했고, 특히 우리 수강생 중에서도 이제 김포에서 크게 또 커피점을 하시는데 정책자금에 또 3천만 원 정도, 또 요번에 우리 권영주 대표님을 통해서 또 지급을 받은 사례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연락이 또 잘 돼가지고 오늘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물론 대출 상담사는 이제 경락장금 대출에 많이 도움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이제 주변에 하다 보면은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국가에서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립니다. 주로 4점 우리 주택담보대출 있죠. 주담대 그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3천, 5천, 1억, 2억 시설장 같은 경우는 10억까지도 대출이 취급이 되는데 절차를 몰라가지고 그냥 그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내에서 최고 정책자금의 권위자이신 권영주 대표님을 모시고 약 한 1시간 정도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너스 기업경영연구소의 권영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열심히 이 시간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약 1시간가량은 경매 투자자를 위한 정책자금 활용 전략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책자금과 또 뭐 신용관리의 팁 이런 것들, 그리고 사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너스 기업경영연구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무사 협업 절세 전략 경영 컨설팅을 약 10년 정도 지금 같이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헤븐코리아 이사로서 겸업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영대학원의 석사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정책자금이나 정책지원금, 기업 인증, 그리고 기업의 스펙을 위해서 해야 하는 벤처 인증이나 연구소 설립 등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히 고용 지원 내지는 인건비 지원 그런 또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회사 스펙에 맞춰서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지금 이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템을 개발할 예정이라면 무료 지원금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 같이 상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행 방법은 저희는 이제 고객 상담이 들어오면 그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내부 실무진인 것처럼 그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회사가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정보를 솔트를 해서 파트너처럼 일을 하기 시작을 해서 완료까지 그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때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오전에 강원도의 원주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서 산 부분을 언덕을 깎아서 거기를 펜션이나 테마파크로 만들려고 하는 업체 대표님을 만났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은 해놓으시고 개발하는데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뭐 체험 공간이라든지 뭐 먹는 꽃을 활용해서 꽃 젤리를 만든다든지 꽃차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 뭐 또 동화 작가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계셔서 그분의 어떤 공간이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펜션, 카페 많은 것을 구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한다면 그런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 정부 지원이나 정책 자금이 조달이 된다면 더없이 날개를 달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 상담을 하고 계약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 투자와 정책 자금과의 관계, 경매로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 사업자 혹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경매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일반 매매 사업자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법인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난다면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업체들도 있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과 신용관리의 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 투자와 정책 자금과의 관계. 사실 정책 자금은 정부가 사업자를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해서 저리의 장기로 사업자금을 융자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의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외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나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는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경매 투자에 내가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살짝 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낙찰을 받으셨을 때는 일반 대출 상담사와 상담을 하셔서 그 안에서 가장 나에게 맞는 대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주택을 취득하셨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담보대출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서울과 경기, 인천은 조금 지금은 이제 규제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매매 사업자가 일반 개인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요,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작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보통은 매매사업이나 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업종을 추가하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열립니다. 단순한 매매업이나 임대업을 가지고는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어요. 뭐 부동산 업에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면 6개월 이상의 내가 부동산 업을 하는 중개대리인으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나 임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업종을 추가하면 좋으냐? 예를 들어서 내가 경매를 받은 것을 공간을 임대하거나 비주거용 건물로 임대를, 오피스라든지 공유 오피스나 공유 주방이나 내지는 뭐 요즘에 33M2 이런 것들도 있고 에어비앤비나 이렇게 해서 공간을 임대하는 업으로도 발전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내가 경매를 낙찰받아서 그것을 뭐 33M2나 공간 임대를 하게 되면 청소를 또 맡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청소 업체를 맡겨서 줄 수도 있지만, 내가 별도의 사업체 하나를 가지고 그 안에서 청소업을 서비스업으로 추가해서 맡기는데, 모든 청소를 내가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청소 수준은 내가 받고 나는 그것을 청소하시는 분께 오더를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작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낙찰을 받으셨을 때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꾸며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인테리어를 업체에 맡기면 나는 그냥 지출이 되지만, 청소 서비스업과 단순한 작은 그런 인테리어 업을, 경미한 인테리어 업을 같이 겸업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 놓으시면, 내가 수주를 받고 그것은 또 역시 뭐 설비라든지 도배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이런 업자들에게 또 오더를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것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고 사업자 매출로 잡을 수 있는 전략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를 팔아서 매도, 양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하신다면 자금 조달을 효율적으로 하고 굉장히 저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사업으로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도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주택 리모델링업, 실내 건축 공사업, 부동산 자문 컨설팅업, 그리고 공간 임대업, 이런 것들을 사업자 등록 중에 추가해서
추가만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추가를 해서 그 업종에 매출이 발생을 해야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사업체에서 수익을 받은 그 기준과 내 신용관리와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을 한도를 계산해서 정책자금의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개인과 일반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세금이겠죠. 그래서 법인이 가장 세금으로는 가장 유리합니다. 매출에 있어서의 9.9%, 21%까지 해서 세금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지만 또 법인은 그 돈 자체가 내가 모두 취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매매 사업자부터 시작을 하셔서 매출이 늘어난다면 법인으로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낙찰을 받아서 인테리어 공사, 도배, 식대, 기름값 내가 모든 들어가는 경비를 사업자가 있을 때에만 경비 처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도 있지만 개인 사업소득에서 지출도 인정을 받지만 그 한도가 다르고 그리고 대출 나오는 한도도 다르고 단지 이제 건보료 부분에서 이제 소득이 많아지면 좀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해 보통은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그 건보료를 책정하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하신다면 조율을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도 훨씬 많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것이 유리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책 자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고 또 주변에 혹시라도 이런 정보를 들어두시면 내 주변에 혹은 내 자녀가 혹은 내 배우자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현재 하고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공공기관이 소상공인 중소사업자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저금리의 장기 융자 대출을 정책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대출이 되는데 굳이 내가 정책 자금을 받아야 할까요? 은행의 조건과 정책 자금의 대출 조건이 전혀 달라요. 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고 저리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은행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은행은 사업자 대출 일부와 신용대출 일부가 있지만 대부분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융자를 받으시기에는 아주 좋다, 정책자금이. 그래서 큰 기관으로는 중앙정부의 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창업비 성장기, 수출기업 내지는 혁신기업 이런 것들에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으로 기술이 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술보증기금이 있고요. 신용을 담보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있고요. 그리고 농신복, 농업법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법인, 지금 현재 또 오늘 또 연락 오신 분이 충주에 800평 정도의 땅을 보유하고 계신데 거기에 버섯 재배사를 하나를 건축해서 요즘에 지금 그 전에 이슈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버섯 재배사를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재배사 위에 태양광 설치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 위에 이제 태양광 전기 소득으로 이제 소득을 창출하시려는 계획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제는 버섯 재배사는 조금은 이제 규제가 많고 허가가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고추냉이, 겨자, 아니 그 와사비 그것을 이제 재배사로 만들어서 그분의 목적도 사실은 태양광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오늘도 이제 들어와서 내일 좀 전체적인 걸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다면 농업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농업경영체라는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절차가 된다면 농신보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저리고 장기에 활용할 수 있고 자금도 매출이 많지 않아도 좀 크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각 시도 신용보증재단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관입니다. 그리고 중진공이 있다면 중소기업을 위한 중진공이 있다면 소상공인을 위한 기준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있어요. 소진공이라고 하는 가장 큰 기준은 매출의 차이와 고용하는 인원수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나 내지는 뭐 서비스업이나 작은 기관들은 5명 이상이 되면 중소벤처진흥공단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5명이 안 되는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소진공에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1인이어도 중진공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좋을 때는 특허가 있거나 기술력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업체들은 굳이 인원에 관계없이 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해서 매출이 작더라도 1억, 2억 조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의 자금으로는 여기 5번에 식품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문화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경제통상원, 또 수출, 무역진흥원 등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의 자금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카페 이용하실 때 식품위생등급 모범업소 그 인증패에 표말이 붙여진 거 보셨을 거예요.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좋음 등급 별로 표시가 되는데 그 최우수 등급이나 우수 등급 좋음을 받았을 때 인증받았을 때 운영자금을 3천만 원까지는 1%에 활용할 수 있고요. 시설자금으로는 최대 2억까지 저리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증받아 놓으시면 좋고 내가 펜션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광 펜션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맞춰 놓으시면 이런 자금들을 그래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활용하시고 체육업이다,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한다 이런 것들도 활용을 같이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있지만 내가 알아보면서 할 수 있는 자금 기관들이 보통은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진공들이기 때문에 그곳 이외에서 내가 받을 수가 없다면 정책자금을 포기하고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을 사용하시는 분들, 대표님들이 많이 계셔서 신용도 떨어지고 대출 비율에서도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 확장이나 조달이 어려우신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실 저희같이 컨설팅하는 업체에 의뢰를 하신다면은 약간의 수수료는 줄 수 있지만 그 수수료 이상의 어떤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또 고객이 되신다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려요. 원하시는 조건, 뭐 원하시는 정보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그것으로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크시다 하시면 되고 일단은 뭐 정책자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에 나오는데 사업자여야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업 개시 이후에 90일은 지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은 있으셔야 돼요.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매출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 계획서 작성이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기술보증기금도 기술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신용보증기금도 기업 개요의 계획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일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하시기는 어려우기 때문에 의뢰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대표님의 매출, 부채 비율, 신용도, 또 사업성의 평가, 비전, 대표자의 의지나 열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대표자의 경력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의 한도가 나오는지가 산출이 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내가 조건에서 뭐 체납이나 연체, 대출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되겠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나 주택의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 금융 거래의 문제. 요즘에는 또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거나 내 번호나 내 명의가 도용이 돼서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내 번호나 내 이름이나 내 정보가 도용이 돼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약간 되어서 억울하게 되어져서 은행 거래가 잠시 중단이 된다든지 카드 거래가 중단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을 배웠는데 사실 그렇게 사회적인 무리의 대상이 본의가 아니어도
그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어쨌든 일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 하고, 그 억울하게 또 빚이 나에게 또 책임이 돌아온 경우는 세상에 억울하지만 그거는 내가 사업을 지속하고 영위하려고 한다면 그 신용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풀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종종 배웠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 대출하고 정책자금 대출하고 내가 굳이 뭐 사업자를 내야 되나 그런 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전략적으로 앞으로 내가 좀 더 사업이라는 걸 하고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소득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면 시야를 넓히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차이를 말씀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시고 생각을 좀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대출은 뭐 시중은행, 저축은행, 뭐 여신금융 모든 데가 다제죠. 보험회사까지. 그리고 공급주체 정책자금은 말씀드린 대로 보증기관, 중진공, 소진공, 정부 산하기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대상은 뭐 일반 대출은 개인도 되고 회사 개인 사업자도 되고 법인도 가능하고 되지만, 정책자금은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만 우선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이왕이면 내셔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더라도 그 소득을 사업자로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출이 높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간이과세로 신청을 하셔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간이과세는 매출이 1억 4백이니까 그 이하까지는 간이과세가 되고, 그 해에 넘어가도 다음 해에 일반과세로 넘어가시니까 그렇게 시작하셔도 돼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는 부가세 납부에 따르는 그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작게 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용점수나 소득, 뭐 DSR 담보 위주로 한다면 일반 대출이, 정책자금은 업력, 매출, 재무제표, 고용, 업종, 네, 이런 정책 기준에 한다. 네, 그리고 한도도 많이 다르죠. 금리는 어느 정도 나오냐면 중진공 같은 경우 제조업은 2%대 나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업은 고정금리 2%입니다. 청년은 정책 기준 금리만 적용해서 2%대예요. 3개월마다 변동금리이긴 하나, 청년 고용 자금은 39세 이하의 청년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혹시 39세 이하의 자녀, 20세가 넘은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청년은 일단 이 서울이나 경기 인근 지역을 제외하고는 5년 동안은 창업세 공제로 해서 5년간은 세액을 100% 공제해줘요. 근데 이제 서울이나 경기 지역, 과밀 지역은 50% 공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자금을 조달할 때도 청년은 아주 저리의 자금으로 장기의 기간으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용도는 뭐 개인 대출이야 뭐 마음껏 활용할 수는 있지만, 정책자금은 운영이나 시설, 창업, 운영자금에 한도가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가 사업체를 내고 정책자금을 받으셨는데 이것을 나는 또 다른 그 경매 낙찰을 받기 위해서 하고 싶은데 이거 자금 이대로 썼다가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 사업체에서 소비되는 지출이라는 게 임대료가 있고 인건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 매입을 할 수 있는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경비 통장에 이력을 다 남겨놓으시고, 물론 그것은 이 대출자금 아니어도 내가 어차피 지불해야 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면 그거 다 모으셨다가 그걸로 혹시 나중에 소명하셔야 된다면 그렇게 활용하시고, 그 자금은 이제 대출로 활용을 하신다든지. 물론 이게 이제 잘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효과적으로 좀 상담해가면서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자금을 받으셔야 되는 것 중에서 절차상 뭐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된다든지 사업계획서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과 의논하셔서 이렇게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보통은 정책자금이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네,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계획을 잡으실 때는 그 기간도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 지원금도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업종에서 받을 수 있을까?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업종의 업태를 가지고서 무료 지원을 받는 거는 굉장히 극히 작고 일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플러스해서 지역과 상생을 한다든지, 지역과 협업을 해서 한다든지, 지역의 어떠한 것을 사용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창출한다든지,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하기 전에 하신다면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도전은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 사업 초기 혹은 중기 또 성장기, 그러니까 이력과 관계없이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떤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R&D 자금은 초기 자금을 디딤돌이라 하고, 또 사업 중기, 성장기 자금은 R&D 자금이라고 해서 기술 개발 자금으로 내가 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신청하고 또 선정이 된다면 국가 지원을 받아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또 하나 소상공인 협업법 활성화 자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협동조합은 5인 이상으로 발족을 하는데요. 소상공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3명 이상의 사업자와 일반인이 설립을 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시면 소상공인 협업법 활성화 작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협동조합에는 좀 쉽게 나가는 편이라, 이런 것들도. 또 사회적 기업은 내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혹은 그 지역 사회에 그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을 내가 직접 채용하거나 이랬을 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용 인원을 늘리거나 그랬을 때에는 국가 지원 사업의 혜택이 많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준다. 자금도, 정책 자금도 우선적으로 좀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거나 사회적 기업을 만드시는 것도 역시 궁금하시다면 문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는 수출도, 예를 들면 식당에서 대구에 한 이런 기업도 있었어요. 떡볶이를 만들고, 강원도에도 그런 떡볶이 업체인데 소스를 개발해서 내가 밀키트를 만들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의 현재 트렌드가 K-푸드, K-문화를 글로벌로 수출하는 것이 사실 지금 열광하다시피 우리나라에 열광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출까지 기획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수출 바우처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외국에 광고를 하는 방법, 또 홍보를 해서 나가는 루트를 잡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팜플렛을 제작하거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고, 수출 바우처도 매출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거는 무료로 지원을 받거나 일부 내 개인 업체에서 20-30% 본인 부담을 하고 지원받는 거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컨설팅까지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 팜이나 스마트 공방, 내 제조업을 하는데 기계를 받을 수 있는, 또 저희가 진행했던 업체 중에서 커피 원두를 직접 수입을 해서 로스팅을 해서 그 원두를 직접 이제 커피숍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원두 기계가 중요하겠죠. 로스팅 기계. 그래서 로스팅 기계와 로스팅 기계에서도 굉장히 급이 많더라고요. 그레이드가. 그래서 온도도 맞추고 굽는 정도도 맞추고 이런 것들로 해서 기계 설비를 하는데 스마트 공방으로 신청을 해서 5천만 원 지원받은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그리고 청년 고용 지원, 인건비 지원이죠. 장년 지원, 그리고 또 내가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1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인건비 지원, 그 현장 체계적인 훈련 사업으로 해서 SOJT라고 해서 인건비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창조 혁신 센터라고 해서 그 지역별로 특화돼서 뭐 서울, 경기 지역에 우리는 요번에 AI 쪽을 밀어줄 거야. 우리는 반도체 제조 쪽을 밀어줄 거야. 우리는 농업 내지는 이런 어떤 식품을 활용한 것을 밀어줄 거야. 이런 것이 새해에 그 되기 전에 지역에서 모두 정부의 어떤 그 지원책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그 지역에 밀어줄 수 있는 사업들,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 공고가 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 세종시다. 그럼 세종시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뭐 청년을 기준으로 주고 싶은 그 지원은 청년으로 기준으로 두겠지만 사업을 하는 업체 가운데 이러한 아이템이나 이러한 것으로 뭐 반도체든 AI든 내지는 뭐 지식 서비스 기반의 사업이든 컨셉을 준다면 그걸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죠.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한 2천에서 한 3천 정도, 또 3천에서 한 5천 정도 이런 식의 지역별 창조혁신센터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또 접하는 것이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재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여기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캐시노트라는 앱이 내가 구독이 되어 있다면 아마 카톡으로도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재기 지원 사업 또는 뭐 폐업 지원 사업, 또 창업에 관련된 컨설팅 이런 것들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나온 게 이제 경영 애로라든지 재기 지원에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은 정부 정책 지원금은 그 금액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를 반드시 수행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서 그 모든 금액 사용에 대한 건 정부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항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모든 것을 맞춰서 그 프로젝트 마치는 것까지, 본인이 원하는 프로젝트겠죠? 마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 그 지역의 문화, 또 혹은 그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어떠한 아이템들, 뭐 캐릭터를 개발한다든지 그 지역의 문화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예를 들어 커피숍. 커피숍도 단순하게 요즘엔 젊은 친구들이 그냥 커피숍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과의 어떠한 상생의 어떤 가치 있는 부분들을, 가치를 플러스해서 녹여내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도전한다든지, 저희가 또 이제 진행했던 업체 중에서 중국집이었는데 소화가 잘 되는 뭐 양배추즙을 넣어서 밀가루에 반죽을 해서 소화가 잘 되는 그러한 것들로 만들거나, 비건 짬뽕, 비건으로 해서 면을 만들거나 이런 걸로 해서도 크리에이터로 해서 지원받은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을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나가서 강한 소상공인은 또 지원이 또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사업을 한다면 지원해주고 또 키워주고 하는 지원 사업들이 잘 돼 있다. 네. 그리고 정책 자금을 받으시려고 할 때, 혹은 뭐 대출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 또한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 하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정책 자금 또한 한 가지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건 4건 이상이 되거나 30일 이상 연체건 1건 이상이 되면 정책 자금 조달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해제한다 그러면 해제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도전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 정보에 따라 공공정보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인 무리라든지 문제가 있는 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예를 들어 외국에 출장을 나갔다 왔는데
집에 계속 뭐 통신요금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쌓여져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로 계속 1년, 2년 두었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도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 신용도 문제가 돼서 등재가 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뭐 K10이라든지 올크레딧이라든지 나이스에 확인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풀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을 해제하더라도 최소한 3개월은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자가주택이라든지 임차사업장의 권리침해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보고 계실 테니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업체 한계 기업이라고 있어요.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 그리고 뭐 자본 적자, 이런 업체들은 전액 자기 자본 잠식이라든지 부채 비율이 700% 초과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라든지, 네, 이런 경우는 1% 초과한다든지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정책자금 일을 하게 된 지 지금 6년 됐어요. 네, 되었으나 이 정책 자금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요즘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좀 안내를 한번 드릴게요. 정책 지도사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수업료를 1,000만 원 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프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업료가 좀 많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오프라인 교육은 수업료가 부가세까지 해서 2,200만 원이고 구주 수업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뭐 각종 기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인증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뭐 연구소 설립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이 매주 금요일 1시에서 7시까지 지금 강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수업은 오프라인에서 그 먼저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그것도 유료예요. 수강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결정하시거나 후에 결정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신다면 보통은 이제 정책 지도사로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업체들과 상담하며 풀어줄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 뭐 일하면서 경험해가면서, 네, 이렇게 해서 내 노하우를 쌓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자료를 이제 공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구에서 지금 사업하고 계신 그분도 사실 이제 그분은 이제 저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제가 많은 부분도 지금은 그분 일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협업하고 있고 또 의논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온라인 교육을 같이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일이 많아서 온라인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4월 달에 온라인 무료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4월 중순 이후로 해서 4주에서 6주 수업이 이제 예정되어 있어요. 온라인 수업이고 줌이나 유튜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한 수업료를 한 300만 원 정도 예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마음이 이제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정책자금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 도와주시려고 1대1 코칭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뭐 이런저런 문의해 주셔도 돼요. 근데 단지 그 공부를 하고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런 정도의 그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컴퓨터나 AI 활용 능력은 조금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돼 있으시다면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의 흐름을 파악한다든지 행정사의 역할이나 사회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보신다 그러면 신문을 조금 지속적으로 보면서 지금 현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트렌드를 읽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는 내가 직접 해보신다라고 하면 기관의 사이트나 정책자금 종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부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관리 부분에 이제 관리 팁을 조금 드린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은 카카오뱅크나
K뱅크나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두 가지 숫자가 나오죠. 나이스와 K12가 있어요. 나이스 지킴이라는 회사의 수치를 나이스로 기준으로 하고 K12가 올 크레딧입니다. 근데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나이스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나이스와 K12의 특징이 좀 있어요. 왜 두 가지 숫자가 다른지도 이게 혹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나이스 같은 경우는 주로 상환 이력을 좀 중시해서 봐요.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잘 상환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 크레딧 같은 경우는 신용거래 형태인데 신용카드의 사용이라든지 신용거래 이력은 내가 대출 받아서 갚는 능력이 아니라 휴대폰 요금도 사실 내가 이미 쓰고 후에 지불하는 거고 보험도 내가 보험은 선불이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나에게 다가오는 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 그 외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카드 이런 것들은 신용거래잖아요. 먼저 쓰고 후에 갚는 그 거래 이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용 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건 K12다. 그리고 신용거래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신용거래를 오래 하고 있어요. 은행도 사실 가시면 내가 국민은행 하나만 오래 거래한 지가 20년 됐다 그러면은 VIP로 대우받잖아요. 금리 할인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드 하나를 사용하시더라도 좀 오래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다. 그리고 부채 수준은 비슷합니다. 대출 건수와 총액에 따라서 신용이 반영되는 건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출 건수도 중요한데 전략이 필요하죠. 이것도 대출이 있고 자동차 대출도 있고 담보대출도 있는데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이나 정책자금 대출에 있어서는 그 한도를 4건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4건 이상이 되면 물론 신용도도 좀 떨어지겠지만 대출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왕이면 합쳐야죠. 그래서 작은 건들은 조금 하나로 합쳐서 몰아서 관리하시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용관리에 있어서는 일단 연체는 단 하루도 하시면 안 되고요. 연체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여러 가지의 자금들을 활용해서 늘려나가는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니까 이 신용관리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건수 줄이고 그리고 고금리부터 끌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신용카드의 황금 비율이 있어요. 신용카드는 한도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시는 게 최대한 늘려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도는 한 30% 정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적정합니다. 내가 난 카드 잘 안 써. 난 현금으로만 써. 이러시면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신용이 950점 이상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래하는 그 대표님이. 근데 그 분은 신용카드 안 쓰셔요. 그냥 현금만 거래하시고 체크카드만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출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대출은 이분의 신용거래 이력을 평가해서 그 평가 기준이 따로 있어요. 내부적인.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신용거래 이력이 없어서. 그리고 카드 사용 한도가 나는 카드 사용 한도를 늘려놓으면 자꾸 써가지고 최대한 줄여야 돼. 이런 것도 사용의 전략이 될 수는 있지만 사용 한도가 아주 많고 예를 들어서 사용 한도가 500인데 내가 한 100만 원에서 200을 써. 이건 최상의 플랜입니다. 근데 내가 원래 한도를 500을 쓰고 계신 분이 500만 원 한도 가지고 쓰시는 건 신용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도를 가능하다면 최대한 1000만 원 정도로 늘리시거나 그 이상 늘리셔서 그 아래 500 이하로 쓸 수 있도록 한 카드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기간 유지하시고 그리고 신용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거 먼저 하나 드릴게요. 신용 높이는 방법. 휴대폰에서 혹시 이제 지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세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거 사용하시면 활용하실 때 거기 내 신용 점수나 내 신용 보기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로 K12와 나이스 점수가 나와 있는데 그 아래 부분에 버튼 눌러서 신용 점수 올리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신용 조회를 자주 하면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습관이 돼요. 그래서 신용 점수 요거는 버튼 눌러서 신용 점수 올리기 버튼은
지금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나의 신용거래 이력을 모으는 습관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가 납부한 거, 휴대폰 요금 납부한 거, 보험료 납부한 거, 그리고 나의 세금 납부한 거, 지방세 납부한 거, 국세 납부한 거, 모든 것들 내 이름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납부된 이력을 흩어져 있는데 그걸 전산상으로 하나를 계속 통합해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가 대출을 진행할 때 그냥 지금 전산상으로 반영된 게 6개월 전이었는지 1년 전이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3개월 전이었는지. 불과 한 달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버튼을 누르시면 상황에 따라서 안 오를 수도 있지만 5점에서 10점, 30점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금융 정보 제출하는 거 요것도 한번 활용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요즘에 이제 중저신용 신용취약자금이라고 해서 나오는 자금들은 신용점수가 높으면 받을 수 없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정책자금에 맞춰서 내 신용도를 좀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내가 높으면 못 받나요? 네,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준이 나이스 신용점수 839 이하인 분들에게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또 조율도 해야 되는 또 전략도 필요하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 했었던 사례들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도 자금을 하는구나 보시면 돼요. 특수섬유 제조하시는 법인이었는데 이분은 ISO 9001 인증 진행 저희가 같이 해드렸고 재무제표가 사실 조금은 기업의 재무제표 만드는 것이 세무사님들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세금을 내셔야 되는 여러분들도 나 좀 세무사님께 세금 좀 최대한 줄여줘.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번에 만들어줘.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세금을 줄이는 재무제표와 정책자금 조달을 잘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금을 최소로 줄여서 하신다면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세무조사의 여지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금을 최소한 줄인다 그러면 이익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비를 많이 넣고 매출을 조절하고 그렇게 되면 이익이 나지 않는 업체들한테 마이너스 난 업체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업체한테 돈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이익도 안 나.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럼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그렇게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전년도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여름에 진행했지만 다음해 5월에 진행하면서 왜냐면 그 재무제표로는 정책자금 조달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컨설팅 같이 하고 기업 신용등급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올려놓고 그렇게 되니까 조달청 등록 연계해드리고 그래서 중진공의 자금 2억 조달도 그 조달청에 납품계약 체결 이런 것까지 진행을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펌프 제조법인 제주도에 있는 법인인데 개인인데 법인으로 전환해서 기술보증기금에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하고 중진공 연계해서 매출 10억이었던 업체 4억 확보해드렸고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식 로컬 크리에이터 해서 4천만 원 진행했던 업체 그리고 양어장에 생사료 공급하는 낚시미끼 제조회사 여기는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지만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민간 투자 연계 매칭 융자 펀딩 확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또 스마트 테크 브릿지 테크라고 해서 IP 내 특허 재산권 중개 역할하는 기부에서 특허 구매하고 받는 또 자금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계획서하고 투자 유치 진행하고 이 업체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전기통신공사 하는 업체죠. KT 공사하는 업체인데 매출 3억이었는데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자금은 2억으로 2%로 7천 조달해드리고 소진공으로 3천에서 1억 조달. 요거는 이제 1월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치킨 전문점 매출 2억 7천인데 홀 만들어서 매장 확보하고 이러려고 이제 자금 필요하셨는데 소진공 포함해서 식품진흥기금 여기는 식품 모범업소 위생등급 모범업소 있어서 거기에 3천
1% 조달을 하고 그리고 소진공과 재단 합쳐서 1억 4천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중식 음식점인데 여기는 김포에 있어요. 여기는 매출 11억, 직원이 12명. 여기는 신용보증기금 자금 2억 조달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직원이 12명이고 매출 11억이잖아요. 작년까지의 기준으로는 음식점은 매출이 10억 이상이 되면 소기업이 아닙니다. 여긴 중기업에 들어가고요. 매출 10억. 직원이 5명이 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일반 신용보증재단은 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매출도 이렇게도 좋고 직원도 많은데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 업체는. 안타깝게. 그리고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그 BBQ 치킨 업체도 매출이 10억이 넘어가요. 굉장히 매출 좋은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략이 필요하죠. 사업체, 공동사업체나 그 일부를 좀 뭐 배달은 배달대로 사업체를 뭐 부부와 함께 나눈다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해서 큰 기관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반 음식점은 큰 기관들은 또 안 받아줘요. 그래서 또 많은 그 뭐 사업 계획이나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신용보증기금에 2억 조달 그리고 태양광 부품 제조업체 요즘에 이제 태양광 에너지 설치하는 것들이 좀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시도하시잖아요. 여성기업이었고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인증받을 수 있어요. 비용도 안 들고 그리고 짧아요. 인증받는데도 지자체별로는 뭐 한 2주 안에 거의 나오거든요. 여성기업 인증받으면 금리 할인이나 우대 혜택이 있고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매출 한 3억 5천 되는 기업이었는데 1억 3천 조달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 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이왕이면 그냥 지금 받으실 수 있는 경매 여기에서 열심히 수업해서 하나둘씩 사업체 만들어서 매출 늘려가시려고 계획하시겠지만 여기에서 업종 추가라든지 기타 다른 전략들과 함께 하신다면 훨씬 더 사업 성장에 날개를 달아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은 네, 남겨놓겠습니다. 5명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거 정책 지도사 이거 교육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온라인 교육은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교육은 줌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뭐 계신 곳에서 온라인상으로 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교육은 강남에 있고 그거 아너스 기업 연구소를 사이트를 들어 아니요. 저희가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하는 기관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문의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먼저 오리엔테이션 그 원데이 특강 듣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은 제가 원데이 특강 UR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그 강사님이 다르신 거예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이게 지금 과천하고 용산에 혁신 창업센터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천청사하고 용산역에 네. 창업센터 있잖아요. 창업 예, 혁신센터. 네, 거기는 무료를 정부에서 운영하니까 무료 받을 수 있는데 네네. 예, 이거하고는 거기가 뭐 차이가 있나요? 거기에서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뭐 준비라든지 네, 이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정부 기관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창업을 한 이후에 사업을 해나가다가 왜냐면 창업은 초도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초도 비용으로 내가 사업을 해나가다가 운영 자금이 부족했거나 시설 자금이 부족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정부 융자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또 어떤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기관들이 창조혁신센터나 또 창업지원센터하고는 또 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방향 설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상담을 받거나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되죠.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그러면 서류를 컨설팅 그 대표님한테 받아서 이거를 지원 정책과에 대한 뭐 소진공 준준곡에 넣어가지고 받게 되면 사료만 하는 거예요? 무슨 뭐그 정책 자금을 받는 프로세스요? 네. 예. 보통 저희는
대표님과 계약이 되면은 모든 업무 처리를 저희가 다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서류 발급, 그리고 그 대응하는 거 이런 것들 프로세스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요번에 우리 수강생이 3천만 원 김포에서 커피 좀 하다가 아, 네. 우리 대표님도 그때 중개가 돼가지고 어떻게 네. 잘 취급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아, 네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승인장을 받는 겁니다. 아, 네. 절차가. 요번에 받으신 거는 이제 직접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이제 건물 갖고 계시고 직접 운영하시기 때문에 담보대출도 좀 있으셨는데, 그것은 내가 접수하는 기관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다 달라요. 근데 요번에 접수한 기관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 모두 다 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검토 후에 대표님께 연락을 가서 실사 나와요. 그래서 실사, 현장 실사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조건이 다 통과가 된다면 그냥 별도로 어디 가실 필요 없이 은행으로 약정하시면 바로 자금이 나오는 직접 대출이었습니다. 예. 대리 대출 같은 경우는 뭐 대표님이 직접 움직이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게 좋고, 정말 하시기가 어려운 자금들은 도전을 했는데도 안 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요. 네. 컨설팅 사례보험 여기 8번. 예. 태양광 부품 제조업체 이거 여성 기업 인증하셨다는데 예.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하셨냐고요? 네, 선생님. 네, 이건 제가 다 지금 조달해 드린 거예요. 예, 근데 사례가. 이거는 그 제조업체, 네. 기존의 제조업체에다가 1억 3천 조달을 운영 자금으로 네, 맞습니다.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자체에서 네, 그죠. 여성 대표님이셨고, 충주에 있는 여성 대표님이셨고, 직접 공장 운영하고 계시고요. 직원 이제 한 분 두고 계셨고, 그리고 자금을 제일 먼저 알아보시는 거는 이제 지자체 신용보증재단 알아보시잖아요. 자금 거기에 충분히 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더 문의를 했는데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연락이 이제 저한테 온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자금 조달을 중진공, 소진공 해서 1억 3천 조달했습니다. 네. 중진공, 소진공 돈을 해서. 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네. 저는 해남 그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 그쪽에 계속 아, 활성화가 되니까. 땅끝만. 예. 오늘 목포에서 수강하셨어. 목포.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평소에 네. 한 가지. 땅을 걷어서 이렇게 태양광을 하려고 아. 하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조업체라고 그래서 제조업체를 네네. 하는데 이렇게 해주신 건지 어. 그래서 여쭤보려고.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요즘에 태양광을 옥상이나 또 땅에 이렇게 지면에다가 혹은 주차장에다가 구축물 올려서 주차장 위에 천정으로 올려서 태양광을 설치하셔서 전기 모아서 한국전력으로부터 내가 이제 전기료를 받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태양광 임대 사업만 가지고는 정책 자금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태양광 부품 집진할 수 있는 그거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네.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지. 네,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설비업체가 아니고 네, 제조업체. 만약에 설치업체면 설치업체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또 건설업이시니까. 근데 내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건 다 사업자 내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업자만 가지고는 임대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임대사업 플러스 거기에다가 다른 거 좀 붙이셔야지 돼요. 네. 또 궁금하신 부분은 수강생들이 네. 주로 이제 낙찰할 때 그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제 낙찰 받고 자금도 필요하고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좀 중진공이나 이런 데서 좀 도움 받으시려면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 하나하고는 힘들고 네. 종목 추가를 네. 한두 개 더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로 그럼 어떤 인테리어. 인테리어 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소 용역? 네, 연결할 수 있는 네,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아까 설명을 여기 잠깐 드렸는데 네,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죠 공간 임대 33M2라든지 그것도 프리랜서로 그냥 일을 하면서 신고해도 돼요. 그러나 사업자로 직접 등록해서 올리는 거죠. 공간 대여업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넓은 공간에 사무실 오피스를 얻었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오피스로 공유 오피스로 만들겠다. 그것도 공간 임대업이고 내가 사용하는 공간을 전시장이나 회의장이나 기타 하겠다. 공간 임대업. 그 다음에 거기를 지속적으로 내가 뭐 에어비앤비나 뭐 33M2나 이런 그 플랫폼사에 넣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청소를 해줘야 되니까 청소 서비스업.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도 내가 가서 다 그걸 청소해야 되는 일을 하나 내가 그 사업을 하면 그게 아니라 청소업을 내가 등록하시고 내 업체에 청소비를 지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청소 맡기시면 지불하시잖아요. 그것을 사업체 A에 지불하는 금액을 매출로 잡으시고 그리고 그 사업체에서는 청소하시는 분께 오더 주시면 되죠. 사람을 쓰시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시거나 그리고 부분적인 보수 내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것을 사업체로 내시면 거기에 매출로 세금계산서 끊어서 올리시고 내가 수리하고 그쵸? 그렇게 해서 매출로 잡으신다면 가능하시다. 예. 근데 업종 추가라는 게요.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사업자의 그 업종 종목 추가. 네. 종목 추가. 그러니까 사업자는 하나로 내고 여기 옆에다가 종목을 굉장히 많은 추가해서 업종을 마음껏 추가하실 수 있어요. 따로따로 사업자를 따로 내는 게 그러니까 매매 사업에 내 매매 사업에다가 내가 같이 내도 되고요. 파치는 같이 내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하면서도 내 사업체를 따로 내셔도 돼요. 근데 내가 같이 내면은 매출이 다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는 나중에 매매 사업이 들어가 있다면 기관에서 심사를 할 때는 매매 사업의 서비스업으로 매매 사업으로 받은 소득과 매출과 이 서비스업에서 한 매출과 구분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럼 따로 내는 게 따로 내셔도 괜찮고요. 예. 그거는 예, 활용하시는 거. 또 있으십니까? 이것도 매출 기준인가요? 또 달아서 지원 기준에 뭐 기간 유지 금액인데 이 공간은 매출이요. 네, 맞습니다. 매출. 예. 이왕이면 신용도는 높을수록 좋아요. 한도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우리 경매, 공매 낙찰자들의 총탄이 좀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해보면 물건은 좋은 거는 많은데 네. 돈이 모자라요. 보면은. 그래서 잔금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1, 2, 3개월 이전에 미리 타전해서 네. 미리 탈출구를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겠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 법인이 한 10년, 11년 되니까 이렇게 3년이나 2년 된 법인보다 불리한 거는 왜 그럴까요? 이 자금을 받는 게. 그래서 이 법인을 아예 없애고 신규 법인을 내는 게 유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 10년 된 법인이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력이 오래됐다면 10년 정도 유지가 돼서 사업체가 잘 돌아가고 있어. 매출도 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업력이 오래된 걸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 조금 높으면 업력 7년까지는 부채 비율을 많이 보지 않고 심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업 초기와 안정 단계까지는 자금을 많이 써야지 또 투자도 하고 사업 확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는 당연히 있다라고 평가를 해서 7년 미만은 부채 비율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채 비율을 많이 보지 않아도 업종별 제한 부채 비율은 있어요. 최소 300% 정도까지를 300% 매출 대비 300%까지 그러니까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300% 정도로 평가를 해주는데 7년이 지나면 부채 비율에 엄격합니다. 그래서 한도가 물론 대출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내 건물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담보대출이 많으세요. 공장 내가 사가지고 20억 들여서 샀는데 그 내가 담보대출이 뭐 15억이야. 그러면은 아무리 사업을 진행을 해도 사실 부채가 15억에 있다라고 하면은 부채 비율에는 너무나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그게 7년 미만은 인정을 해주는데, 심사를 해주는데,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이. 네.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내가 건물을 앞으로 살 거야. 내 공장 운영할 거고, 내 사업체 운영할 거야 라고 한다면, 법인에서 건물 운영해서 대출받으면 대표님 개인 부채 없고 가벼우실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7년이 지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시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의 신용도가 좋으시다면 대표님으로 건물을 사셔서 법인에다 빌려주시는 거, 법인으로부터 그 임대 수익을 받으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 법인은 재무제표 깨끗하고 자금 조달 조금 원활하고 재무제표 안전하고 그렇게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저 보통 하나 법인 잠깐만요. 네. 선생님, 그 전통시장에 이제 네. 전통시장에 하나 쓰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제가 저 생각에는 사학계획안을 좀 넣어볼까 이 생각을 했어요. 네네. 거기 정부가 아까 협동조합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종류 동질만 되는지 말하자면 전통시장에 거기 외국인들도 많고 어쩌고 하니까 네네네. 10개, 20개가 들어선다 하면 네. 그 사람들이 각기 틀리잖아요. 다양하게. 네. 근데 이제 군에서는 세는 싸게 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네. 시설비나 뭐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영세한 사람들 네. 생각해서 제 생각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점포 10개다 20개다 하면은 그거를 협동조합으로 각기 다르더라도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죠. 업종이 다른 소상공인들이 협업화해서 어떠한 컨텐츠, 어떠한 것을 만든다라는 컨셉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해요. 컨셉만 제기를 해요. 예, 그렇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이제 투자금이나 뭐나 이런 것이 그렇죠. 그 협동조합에서는 내가 정책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원금 아니에요? 지원금이에요. 국가에서 지원금. 네, 국가의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협업화 활성화 자금은 지원금입니다. 아, 그게 다른 업종 각각 이제 음식점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내가 협동조합으로 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겠다라는 사업 계획안을 만드실 때 네. 음식점들끼리 이렇게 모으면 사실 다 음식점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 근데- 음식점과, 예, 그러니까 음식점이 있고 그것을 내가 밀키트화 시키겠다 그러면 온라인 사업부가 있을 것이고 네. 그걸 디자인해야 되겠다 그럼 디자인 사업부가 있을 것이고 이걸 다른 업체에 같이 업종이 다른 업체를 같이 묶으시면은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한 묶음인데 제가 이제 음식을 하다 보니까 각각 그 레시피를 갖다 주면서 용도는 다양하게 말하자면 종류는 다양하게 분식, 한식 뭐 이렇게 뭐, 뭐 네네.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내가 심사를 하잖아요. 네. 음식 솜씨가 있는지 없는지 네네.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의 혁신으로 네. 심사를 한다고 하면 이제 협동조합이 거기에서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협동조합으로 협업화 활성화 자금은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내가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좀 만드는 거에 포커스 좀 된다. 되겠네요. 예예예. 그렇죠. 선생님한테 해서 자, 해주라고 마지막으로 네.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경매에 보면 이제 대출 상담사가 법정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얻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고유 직업을 택해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그 권영주 대표님은 정책자금 대출의 국내 최고 권위자십니다. 그래서 많은 수강생들이 또 정책자금에 우리 대표님처럼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은 아까 그 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정책자금 교육은 일반적으로 사실 정부 기관에 대한 산하 기관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산하 기관에 대한 그 공부 특성 그리고 또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안에 그 주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신용을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기관 선택 초이스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기관을 선택하더라도 지금처럼 지금 대표님들이 사업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부분들에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 연구소, 특허, 또 인증 이런 것들이 회사 스펙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같이 이제 오죠. 그래서 그런 수업들 내용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권영주 대표님은 아너스 기업경영연구소 올 권영주 대표님 모시고 정책 자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네. 예, 다시 박수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